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명화된 행동 문화와 항상 연장자 또는 전임자의 역할을 지지하는 문화를 통해 입증됩니다. 중국인에게 사기당해 파산 직전에 몰린 미국 싱글맘 딸과 함께 사흘 굶고 찾아간 한국 식당에서 멱살을 잡히는데, 미국에 위치한 한 한식당.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그러고는 음식을 구걸하는 모녀의 멱살을 잡는데요. 한국인의 정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평생 동안 시련이나 곡절을 경험하지 않기도 한다던데, 저는 정말 질려버릴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중 첫 번째는 단연 임신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는 것을 극구 말리는 가족들과 의절을 하면서까지 딸 릴리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릴리를 키우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며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서 곧바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릴리가 4살이 되던 무렵 정비소를 털기 위해 몰려온 무장강도를 막다가 그만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버렸죠. 돈을 모아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하자던 남자친구는 이렇게 허망하고 갑작스럽게 가버린 것입니다. 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던 남자친구가 죽자 저는 너무나도 슬펐지만 곧이어 다가온 감정은 바로 공포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이 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딸 릴리만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필사적으로 구직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저는 어떤 중국계 무역회사의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죠. 심지어 월급도 꽤나 후했기에 저는 정말 감사히 일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던 저였지만 릴리를 위해 저는 여자이기를 포기했고, 돈이 생기면 늘 릴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평소에 못 가봤던 음식점들을 가보곤 했죠. 그중 저희가 가장 자주 가는 음식점은 바로 집 앞의 한식집이었습니다. 집 앞 한식당은 인기가 무척이나 많은지 늘 만석이었는데요. 저는 미국인들이 이렇게나 한식을 좋아하는지 이때 처음 알았죠. 한식은 한번 맛보면 인기의 이유를 곧바로 납득할 수 있긴 했는데, 심지어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닮아서인지 음식에 엄청나게 민감한 릴리마저 한식을 인정했거든요. 그녀는 음식 알레르기도 갖고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기도 했는데, 그런 릴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거의 유일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한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식은 빨간 음식이 많아서 맵고 짜 보였고 아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먹어보니 미국 음식처럼 자극적이지도 않고 채소 위주의 음식들이 많아서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몹시 뛰어난 음식이더군요. 그리고 한식의 매운맛은 인위적으로 낸 불쾌한 매운맛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맛있게 매운맛이라 릴리도 부담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장 때문에 릴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고, 릴리는 늘 혼자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통조림 등의 영양가 없는 음식만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아이들은 비만이 되기 십상이지만, 한식은 이런 릴리의 부족한 영양분을 잘 채워줬고 늘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도와줬죠.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가 무척이나 친절했던 건 덤이었고 말이에요. 저희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가끔은 길 건너편에 있는 중식당에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식담은 저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을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회사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인 사장은 급기야 직원들에게 돈까지 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협력사의 대금 지불이 곧 들어올 거라며 그때 동안 굴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임금도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 버티지 못하고 나간 동료들도 많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나간다면 갈 데가 없었기에 그냥 남아 있었죠. 그리고 중국인 사장의 닥달에 버티지 못하고 꽤나 많은 돈도 빌려주게 되었는데, 심지어 저는 몇 개월간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궁핍해졌고 월세도 몇 달째 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돈이 들어올 거라는 중국인 사장의 말만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때 동안 저희 가족은 한식당에서의 외식은커녕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통조림만으로 연명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부담돼서 곧 하루에 한 끼만으로 때워야 했죠.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인 사장이 직원들의 돈을 엄청나게 빌리고 그간 밀린 임금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제게 그 돈은 그야말로 생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겐 여기서 절망하고 있는 시간조차 사치였고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죠. 딸을 책임져야 하는 저는 엄청나게 필사적이었지만 역시나 고등학교도 안 나온 저를 써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하루에 한 끼 먹을 식량도 돈도 바닥이 났기에 저는 직장을 다니며 친해진 동료들이나 옆집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정말 하나같이 모두가 제 부탁을 거절했고, 심지어 꽤나 친했다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에게는 구걸할 시간에 일이나 하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면서 저는 인간관계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었고 심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릴리와 저는 사흘이나 굶게 되었죠. 릴리는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한식당에 가려다가 한식은 꽤나 가격대가 있는 음식이었고 손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도 저렴하고 손님도 별로 없는 중식당에 먼저 가보기로 했죠. 저와 중식당의 주인 아저씨와는 나름 친하기도 했고 한식당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자주 들렸던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중식당에서 저는 릴리가 보는 앞에서 중국인 주인 아저씨에게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히 중국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다니 이건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는 그렇게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던 중식당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아저씨는 쫓겨난 저희에게 침까지 뱉는 등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저희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저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역시 극단적 자본주의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이 없으면 이렇게나 비참하구나 싶어 너무나도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이상의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사흘을 굶어 생기가 하나도 없는 릴리를 위해 그렇게 한식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은 채로 한식당 아주머니께 저희의 사정을 설명했죠. 그러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울먹이며 제 멱살을 잡았거든요. 그렇게나 친절했던 아주머니께서 제 멱살을 잡다니 역시 이곳도 돈 없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싶어 좌절하던 찰나 뒤이은 아주머니의 상상치도 못한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 이 사람아? 아이 상태는 또 왜 이런 거야? 잠시만 기다려봐. 그렇게 아주머니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뒤이어 그동안 비싸서 주문할 엄두조차 못 냈던 보쌈과 양념게장 요리를 내오셨습니다. 릴리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는지 숟가락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대기 시작했고 그간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호의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저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 세 끼 무조건 여기서 식사하도록 해.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절대로 굶고 다니지 마.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구하면 갚으라면서 제게 약간의 돈까지 주셨고 심지어 옆 테이블에 앉은 어떤 동양인 아저씨께서도 저희의 사정을 듣고는 $20를 건네시며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마 이분도 한국인인 것 같았는데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제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는 전부 등을 돌렸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제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울어서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아주머니는 정말로 빈말이 아니셨는지 저희가 식당에 오지 않으면 전화까지 하며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에게 제육볶음이나 닭갈비, 비빔밥 등 맛있는 한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저희 가족을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죠. 결국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저는 인력 중개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일은 고됐지만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고 결국 첫 월급을 받아서 한 달간 신세졌던 식비를 전부 갚아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또 저를 혼내더군요. 지금이 돈을 갚을 때야. 밀린 월세부터 내고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부터 해야지. 내 돈은 정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갚아도 좋아. 그러고는 몇 달째 돈 받기를 거부하셨죠. 저는 다행히 일머리는 있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 플랫폼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결국 현재는 청소업체 인력을 중개해주는 사업에 도전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이제 아주머니의 한식당에서 쓰는 돈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게 됐고 가끔은 게장 요리나 보쌈 요리 같은 비싼 음식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행복했죠. 한국인들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 가족은 중국인 사장이 도망쳤을 때 끝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여유로워지면 갚으라는 한국인 아주머니께 돈을 10배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의 호통에 결국 원금만 갚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냉정하고 각박한 사회 속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한국인들처럼 마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이란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 거 절대 못 보지요. 사장님이 고맙고 감사하네요.